레귤러 내야수가 너무 없다고. 아니야. 진짜 이게 끝이네? 레귤러 내야수는 많아요. 근데 그 레귤러 내야수들이 자기 역할을 못 해준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소리난 롯데딸 꽃겨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지금 촬영 날짜 8월 23일 LG와의 3연전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2번이나 우천 취소가 되었고요. 그런데 정말 어떡할지 모르겠어서 가져왔습니다. 우리 내야수 어떡하죠? 어떡하지? 어떡하죠? 어떡할까요? 오십니다. 작가님 두 분입니다. 영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구입니다. 레이브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레이븐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 내야수 어떡하죠? 어떡하지 진짜? 네, 이걸로 아, 할 얘기 진짜요? 끝났습니다. 네, 꽃겨울 TV는 여러분의 많은 일단 지금 뭐 이런저런 생각 많이 드는데 그냥 야수를 살펴보는 관점에서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6경기 동안 SSG의 3연전 그리고 키움의 3연전을 생각해 봤을 때 3승 3패를 하면서 팀 득점이 44점이었습니다. 득점력은 상당히 괜찮아졌어요. 네. 사이클이 돌았는지. 6월 달에 힘들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지금 경기당 7점 이상의 점수를 뽑아내고 있는 중이라서 득점력 자체만큼은 정말 많이 회복되어 있는 그런 모양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느끼셨던 것처럼 수비력 자체가 너무나도 불안하다는 게 약점이죠. 그러니까 이게 오해를 하시는 게 롯데자이언츠가 수비 실책이 적다 올해. 근데 이게 맹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책이 적으나 수비 범위가 매우 좁다. 박재용 해설위원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라이브에서. 그걸 굉장히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실책이 적다는 거는 범위 안에서 실책을 안 한다는 거거든 결국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적어도 내 앞에 오는 공들 나한테 주어진 역할에서는 잘 해내고 있다 라고 해석도 가능하겠지만 조금 안 좋게 보기 시작하면 범위가 그거밖에 안 돼? 옆으로 조금만 벗어나도 그걸 못 잡고 있는 형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고 사실 성님 공이 굴러가고 있어. 사실 이건 꽃겨울팀이 좀 예전부터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 해설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팩트 폭행을 당해버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동안 방송에서도 해설이나 이제 캐스터분들께서 롯데가 최소 실책이라는 것만 자꾸 강조를 하시다 보니까 근데 레인지가 좁다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하셨거든요. 그 박재용 해설위원이 그때 처음 얘기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알아주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점을 감안을 안 하고 그 최소 실책 얘기만 하다 보니까 팬덤에서는 아니 실책이 이렇게 적게 나오는데 무슨 수비 얘기냐라고 이제 오해할 수 있죠. 사실은 올해 들어서 이런 건 아니고 원래 롯데 자이언츠가 가지고 있는 고질병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대표적으로 한 명만 좀 예를 딱 꼽을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도 있는데 전준우 선수가 대표적으로 롯데에서는 범위는 좁으나 자기한테 오는 공만큼은 잡아주는 선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가 음수로 떨어지더라도 전준우 선수는 워낙에 공격력이 좋기 때문에 그 공격력으로 부족한 수비를 커버해 나가던 그런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 그런 경향으로 대표되는 선수가 바로 한동희 선수였죠. 한동희 선수도 강력한 공격력을 바탕으로 부족한 수비에서의 구멍을 메워내는 선수였는데 올 시즌 공격력마저도 받쳐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만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선발로 출전하고 있는 외야수들 윤동희, 김민석 선수라던가 오승민, 이정훈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외야 훈련을 시작한 지가 채 2년이 되지 않은 선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도 공격력으로 부족한 수비력을 커버해내고 있는 선수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나마 외야는 젊은 선수들이니까 앞으로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연습하고 수비에 대해서는 좀 나아질 방법이 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 선수의 운동 능력이라던가 야구 자체에 대한 사이클을 놓고 봤을 때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선수들이 그나마 지금 뛰고 있다는 점에서 위안 아닌 위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반대로 내야수 쪽을 보게 되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야를 한번 보자고요. 네.
23일 날짜로 내야수로 등록이 되어 있는 선수가 이학주, 정훈, 안치홍, 한동희, 노진혁, 박승욱, 배영빈, 구드럼. 그렇죠. 뭐 전준우 선수가 지금 내야수로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만 뺄게요. 사실상 지명타자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수비 자체에 좀 아무래도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안치홍 선수 같은 경우에는 수비 범위가 좀 좁아졌다고 해도 공격에서 워낙에 자기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앞서 다른 선수들처럼 좀 논외로 치겠습니다. 그런데 한동희 선수나 노진혁 선수는 사실상 커리어 로우를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심하죠. 그리고 박승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로테이션 자원으로 분류가 돼야 되는 선수인데 팀 사정상 지금 선발로 계속 나가게 되면서 체력적인 문제를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수비 페이스라던가 공격에서도 페이스가 좀 떨어진 걸로 보입니다. 구드럼 선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비를 좀 중점으로 보고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내야 수비가 지금 뭐 불안하다 그 기조 때문에 구드럼 선수가 영입이 됐었던 건데 네, 공격력보다 수비에 좀 더 집중을 했습니다만은 햄스트링이 원래 부상 당했던 데가 아니고 또 다른 쪽이 발병을 했대요. 이러면은 좀 난감해진 상황이죠. 그리고 뭐 정은 선수 같은 경우는 좀 장시간 이제 1군 엔트리를 비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의 이야기를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일루 수비에서는 좀 뭐 어려운 타구들을 많이 처리는 해주는 편이에요. 그런 또 못 나오죠 요즘. 잔무상 때문에 요즘에 또 경기를 못 나오고 있는 중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 이학주 선수는 타격을 기대하기도 어렵고 뭐 대수비? 대주자? 요 정도만 생각해야 되고요. 대수비도 좀 기대를 크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 수비도 좀 이제 치명적인 실책이 나오는 경향이 있는 선수예요. 왜냐면은 수비가 좀 와일드하니까 나쁘게 말하면은 겉멋이 들어가 있다고들 많이들 말씀하십니다만 애초에 그냥 와일드하게 이제 수비를 좀 하는 편이죠. 좀 러닝 스로 위주의 그 캐치와 이제 그 송구들을 하니까. 근데요 이제 없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없습니다. 그 항상 그치? 얘기하지 않습니까? 레귤러 내야수가 너무 없다고. 아니야. 진짜 이게 끝이네? 레귤러 내야수는 많아요. 근데 그 레귤러 내야수들이 자기 역할을 못 해준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아, 그러네요. 네. 이게 끝이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렇게밖에 없나? 싶어가지고 스태티지에서 찾아봤어요. 이게 한 팀 한 팀 이렇게 쭉 찾아봤는데 롯데 이거 다 계산해봤어요? 아니, 그냥 뭐 이건 클릭 몇 번만 하면 나오는 거니까. 아 내야주 그렇게 봤구나. 네, 내야수로 출전 기록이 있는 선수가 롯데는 10명입니다. 와. 정확하게는 11명이죠. 전준우 선수가 빠져있는 상황이니까. 와 생각보다 많다. 아, 많아요? 내 생각보다. 이게 많다는 소리를 들어야 될 선수의 양이 아니에요. 아니 네. 내 생각보다. 10개 팀을 쭉 훑어봤을 때 평균치가 한 12명에서 13명 혹은 14명까지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10명에서 11명 전준우 선수가 1루 출장한 것도 포함을 시키자면 11명 정도라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건 없는 걸로 하죠. 사실상 평균보다 적게 선수들이 지금 수비를 하고 있고 그 돌아가고 있는 선수들도 수비력이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확실히 여름에 덥고 지치고 100경기 넘어섰고 근데 내야가 조금 나이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100경기가 지나갔는데도 외야수랑 일루수를 겸업하고 있는 고승민 선수라던가 그리고 구드럼 선수가 이제 후반기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 두 선수를 빼고 생각하면은 진짜 8명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니 일요일 경기 배영빈 선수가 첫 등록이었잖아요. 배영빈 선수 빼면은 7명인 거야. 아니 그러면은 올릴 선수가 없나 하고 봤더니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 뭐 해봤자 지금 한동희 선수랑 김민수 선수 교체하는 거밖에는 생각이 안 드네요. 네, 상황을 설명을 좀 드리자면 퓨처스 리그에서 남아있는 선수들 중에서 그나마 콜업이 기대될 만한 선수는 김민수 선수 한 명뿐입니다. 김민수 선수가 그나마 1군 경험이 많고 비교적 그리고 정대선 선수를 올려보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마 정대선 선수는 지금 정식 선수로 등록도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군에 조금 더 있어야 하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정대선 선수에 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하나 해드리자면
드리자면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퓨처스리그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3루수였던 정대선 선수가 최근에는 2루수로 2루. 고정 출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적어도 올 시즌에 정대선 선수가 1군에 콜업될 가능성은 좀 낮은 게 아닌가. 마지막에 아주 마지막에 이제 140경기쯤 했을 때 정해져 있을 때쯤이면 모르겠으나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좀 낮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꽃겨울팀 사상 최초로 약간 어떡할까로 끝나겠네. 영상이. 거기다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퓨처스리그에서도 내야수들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미리 조금 얘기를 하자면 그럼 왜 다 뽑은 내야수들 외야로 돌렸냐가 나올 거예요, 분명히. 나오겠지. 네, 그럼 레이브님 한마디 해주시죠. 지금 성민규 단장 체제 하에서 스카우팅의 가장 큰 기조가 툴가이죠. 특히나 이제 신체 능력이 뛰어난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 위주로 많이 이제 픽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툴에 좀 약간 중점을 둔 그런 선수단 픽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내야에서 외야로 왜 돌렸는데? 결국에는 이 선수들의 신체 능력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 일단은 표면적인 이유가 되겠죠. 그럼 영구님 내야에서 외야로 왜 돌렸는데요? 운동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면서 외야수로 변환된 선수 중에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김민석 선수나 윤동희 선수겠죠. 이 두 선수의 특징이 뭐냐면 운동 능력은 좋은데 송구에 한 번씩 미스 혹은 입스를 겪었던 선수들입니다. 내야수로서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이상하겠지만 내야 수비를 좀 못했습니다. 그 두 선수가. 윤동희 선수는 송구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김민석 선수는 고등학교에서 졸업하기 전에도 이미 내야수로는 힘들지도 모른다라는 평가를 받던 평가를 선수였기 많이 때문에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수비 포지션이 내야수였다고 그게 다 맞는 게 아니라는 점을 좀 전달을 해드리고. 근데 우리 이러면 또 그게 돼요. 성민규 단장 옹호한다고. 아니, 저는 그냥 이렇게 내야수들이 외야수로 변환된 거는 이해할 수 있는 정도긴 한데 지금 당장 아무도 없으니까 너무 답답하다. 이거. 네 결론이 그건 거죠. 말씀하신 두 선수들 고등학교 때 유격수였어요. 유격수를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이유가 좀 시스템적으로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오케이. 정말 두 선수는 내야 수비가 조금 많이 힘들었다는 점을 전달을 해드립니다. 고등학교 때도 그런 평가 다 있었습니다. 스카우터들한테. 네, 그랬습니다. 근데 너무 답답하네요. 내야 보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영구님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네. 왜 이래 또. 롯데 병살 처리율 35.9%로 10위, 번트 처리율 75%로 9위. 이거 어떡합니까?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것도 노세화와 관련이 있을까요? 있죠. 있겠지. 번트 처리율이 낮은 거는 몸이 무거운 선수가 코너 내야에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학주 선수가 1군, 2군 로테이션이 되지 않는 것에 의문을 가지면서 이 글을 썼어요. 사실은 1군에서 크게 활약하지 못하고 있는 시즌이기도 하고 키움 전에 큰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선수 보호 차원에서라도 잠깐 내렸다 올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글을 준비했는데 누구 올려? 그러니까 상황이 안 된다는 점에 다시 한 번 더 한숨을 쉬게 되고요. 드래프트 때 이거 잘하면 4라운드 안에 내야수 2명 뽑아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진짜 없네요. 꽃겨울팀 영상 최초로 우리 어떡하죠로 끝납니다. 꽃겨울팀은 여러분의 댓글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꽃겨울과 함께 야구가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프리카TV 꽃겨울 검색하셔서 놀러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서울이 난 롯데딸 꽃겨울과 영구님, 레이브님이었고요. 우리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 거 봐라 내야수 없잖아. 성민규 나가라 나가 그냥. 번트와, 이런 말 하면 안 돼. 라고 댓글이 달릴 것 같습니다. 이 달리겠지. 번트와 병살 때문에 불펜도 개판되는 거.